음. SBS 비즈예요. SBS 비즈. 어, 2026년도 2월 12일자 기사입니다. 다주택자 테러 열리자 서울 매물 이틀 새 2천 개 늘었다. 그럴 거 아니에요? 근데 이제 어, 이 다주택자가 뭐 그 양도세를 갖다가 올리고 또 그 전에 양도세 올리면 안 팔지 뭐 그러고 갖고 있었어요. 다주택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를 뭐 147개 많게는 뭐 300채, 500채까지 갖고 있대요. 말이 뭐 임대업이지 뭐 아파트도 있고 뭐 단독도 있고 빌라도 있고 있는 대로 다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업자인데 그것을 일단 산 것이 뭐 비워놓겠어요? 임대하면 임대업이 되는 거지. 예, 이런 다주택자들이 뭐 저기 그 양도세를 갖다 물린다 하면 안 팔면 되니까 양도세 물린다 했죠. 급제가 안 했지요.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보유세를 갖다가 낸다 하니까 이 사람들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. 내놓죠. 예.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놓으면은 누가 살 거냐?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 나는 뭐를 잘못했냐라면은 옛날에 집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샀냐면요. 어 봉급을 저기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울에 집을 산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. 아무것도 안 먹고 15년씩, 20년, 16년씩 이렇게 모아야 겨우 그 뭐 강남은 아니고 그냥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이렇게 그 가질 수 있는 것은 봉급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은행 대출도 끼고 전세 안고 사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. 어,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200만 원짜리면은 자기가 새로 살 집은 2천만 원을 전세를 뽑을 수 있으면 자기 200만 원짜리 살면서 2천만 원 전세 안고 사서 자기가 점점 집값이 뭐 임대가 올라가면 그로 바꿔치기 해서 들어가는 거죠. 아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은행 대출도 뭐 6억 이하로 저 6억 이상 못 된다라고 대출 막아버렸죠. 거기다가 어 그 새로 살 때 전세를 안고 살 수 그렇게 샀던 것들을 제일 치명적인 것은 뭐 집을 샀으면은 어, 그 2년을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것이 치명적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을 많이 내놨지만은 집을 살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도 막혀 있는 데다가 저걸 사면은 2년을 거주해야 되는데 임대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. 근데 대출을 늘린 것은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데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뭐 6억이고 전세 보증금이 2억이다 하면 자기는 2억만 가지면은 예, 그 집을 살 수 있는데 어, 그 거기다가 가서 2년 거주해라 그러면은 어, 이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출을 막는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2년 거주를 갖다 풀어주면은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이 대출을 많이 늘려준 것보다 이자가 나가는 대출보다는 전세를 안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득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이제 다주택자를 뭐 양도세하고 또 보유세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국가가 그런 것을 갖다 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내놓는데 이걸 살 사람들을 전부 뭐 은행 대출을 막아버리고 또 이게 2년 거주하라 하니까 전세 보증금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는데 대출은 실은 위험한 거죠.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서민들이 집 살 때 대출이 많으면은 힘들죠. 그 집 샀다가 다시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차라리 전세 전세를 놓아서 그 집을 사서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자기가 또 벌어서 이게 전세 내보내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. 오히려 은행 대출보다 전세 그
무조건 2년 거주해야 된다. 이것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내놔도 집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. 나는 그렇게 봐요. 정부가 이틀 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이 거래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처음 밝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. 뭐 눈에 띄게 늘면 뭐예요? 무주택자가 이걸 살 수 없을 만큼 2년 거주하라는데 어떻게 합니까? 젊은 청년들이 뭐 30대 뭐 40대까지 젊은 20대 30대 40대들이 은행 대출을 얻어가지고 돈 뼈빠지게 벌써 그 이자 물은데도 힘들겠죠. 그런데 2년 거주하라는 것은 상당히 은행 대출보다 전세를 안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집을 구입한 사람한테 이득이에요. 이자가 안 나가니까. 자기가 2년 거주하지 말고 자기 부모 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 집을 보유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자기가 이렇게 부모 신세 지다가 그 집 가서 살면 되죠. 근데 정부가 대출도 막아버리고 2년 거주하라 하는데 나는 2년 거주가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. 전세를 안고 하는 것은 이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. 집 없는 사람이 집 구입하는데 옛날에는 다 전세 안고 샀죠. 그건. 매물은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실제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으로 이어질 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. 그러니까 2년 거주하라는 것은 치명타예요. 물론 그거 이유는 은행 대출하고 뭐 전세 안고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할까 봐서 이러는데 그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이 좀 팔았다 했다 해서 한 채면은 내버려 둬야 된다. 뭐 147채도 있고 300채도 있고 500채도 있는데 집에 없는 사람이 뭐 좀 쌀 때 사다가 또 비싸면 팔고 자기 돈을 만든 다음에 집 한 채로 가는 것은 내버려 둬야 된다. 나는 그렇게 봐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저 집이 800만 원이면은 대출 안고 전세 안고 샀다가 이제 거기보다 좀 더 상태가 좋은 집으로 또 그럼 팔아서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집을 장만하는 거죠. 근데 2년 거주라는 것은 은행 대출을 6억으로 묶어놓은 것보다 더 그거는 집을 사는 사람한테 큰 그 집을 그 살 수 있는 찬스를 놓치게 만든 거예요. 2년 거주가 그 예를 들어서 2억 20억짜리는 10억에서 새 아파트를 갖고 때는 15억까지도 대출이 나온 전세가 있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뭐 그 은행 대출하고 전세 안고 그 집을 사서 좀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좀 차익을 누리고 좀 더 자기가 더 안정된 퍼센트가 좋은 그런 집으로 가서 자기가 또 돈을 벌어서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죠. 그리고 1가구 1주택이 뭐 그걸 투기라 보면 안 돼요. 1가구 1주택은. 매물은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실제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 되지 않지요. 2년 거주하라 하고 대출 묶어버렸는데 뭐가 됩니까? 어차피 이런 상황이면은 집 없는 사람이 사귈 수밖에 없는데 1가구 2주택 이상부터 세금을 20% 30%씩 저기 세금을 물어내는데 그리고 가진 집이 많은 사람 보유세가 지금 갖고 있으면 세금이 나가는데 그거 집 없는 사람이 지금 댐빌라고 그래도 뭐 2년 거주해야 된다. 이것이 큰 은행 대출보다 더 큰 심각하다. 나는 그렇게 봐요. 은행 대출 늘리는 것보다 2년 거주한 것을 풀어주면은 집 없는 사람이 집 사기에 훨씬 더 낫다.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오늘 12일 서울 매물로 62,357건으로 정부 반지 처음 발표된 이틀 전 6417건보다 3.2% 2,000건이 더 늘었네요. 많이 늘었죠. 다주택자가 내놨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것을 살 사람은 무주택자가 살려면은 은행 대출하고 2년 거주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은행 대출은 무조건 하면 다음에 빚쟁이 만들고 또 금리가 높아버리면 서민들이 힘드니까 차라리 2년 거주를 좀 풀어준 게 낫다.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2년 거주가 아니고 세를 들어놓으면 일단 이자는 안 나가잖아요. 가정경제 치명적인 그런 것은 없죠. 단순 매물수로는 2,000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그랬네요. 이틀 동안 금천구 강북구를 제외한 서울 23개 자치구에서
매물이 늘어난 건데요. 성동구 매물이 1,573건, 마포구가 1,717건, 각각 6% 넘게 늘면서 한강벨트 매물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. 한강벨트에 좋은 데가 나왔다는 것은 다주택자가 내놓은 거죠. 뭐 이거 뭐 13초 후에 이거 끝난다고 나오네요. 13초 후니까 1분도 안 남았어요. 가져가요. 이게. 성동구 매물이 1,573건, 마포구가 1,717건, 각각 6% 늘면서 한강벨트 매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. 이 끝났어요. 719네. 그간 토지 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세입자를 끼고 있으며 실거주 의무 때문에 매도가 쉽지 않았는데 지난 10일부터 세입자 낀 매물에 실거주 유예해 주겠다고 밝히면서 즉각적인 매물 증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새로 구입한 사람도 산 사람이 2년 자기가 실거주 해야 되는 걸 좀 풀어줘야 되고 또 세입자가 들어있는 것을 살 때도 이런 편의를,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부 실거주 2년이 문제예요. 물론 그 실거주 2년이란 것은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을 살지 않을 집을 갖다 사놓은 곳인데, 1가구 1주택은 살지 않아도 그게 뭐가 그겁니까? 한 사람이 147채를 가지고 300채를 가지고 500채를 가지고 뭐 아파트니 무슨 단독이지 빌라니 뭐 닥친 데도 사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뭐 집 샀으니까 비워놓겠어요? 임대해서 임대 놓고 거기서 월세 받아먹고 이러는 거죠. 이런 사람을 잡아야지. 한 사람이 뭐 조그만 집에서 또 팔았다가 또 좀 큰 집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자기는 부모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늘려갈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정부가 거주 2년이란 것은 어차피 다주택자 큰 사람들은 이 상관없는 거고 청년들이나 집 한 채는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거예요. 이게 2년 거주 자체가 이 건물들을 잡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다주택자를 잡는 게 아니고 집 없는 사람이 자기는 살지 않으면서 샀다가 다시 팔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, 이런 것은 좀 놔둬라. 왜냐하면은 집을 이렇게 사서 일단 집을 잡아놨다가 상태가 좋으면 그럼 팔았다 또 더 나은 집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려면은 2년 거주를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집들 자기가 원하는 집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사서 넘어가면서 몇 번을 이렇게 사고 팔고 넘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집까지 맨 처음에는 이제 저렴한 집으로 해서 전세 안고 샀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겠죠. 지난 10일 정부가 세입자 낀 매물에 실거주 유예를 주겠다고 밝히면서 즉각적 매물 증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거주를 유예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집을 사서 무조건 2년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죠. 일단 살 때 그 전세를 안고 살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실거주 2년을 유예해 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2년 물론 이 사람 2년 후에는 다시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돈을 또 어디서 구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, 그래서 즉각적인 매물 증가가 확인됐다는데 세입자 돈까지 빼주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다는 건데, 다음에 또 그 문제가 영구적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 내놓은 집을 집 없는 사람이 사는데 그 1가구 1주택이 살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부가 다 막아버렸다. 뭐 대출보다는 세입자 끼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집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것은 안전하죠. 그것은 은행 대출은 이자가 나가니까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는데, 세를 끼고 사서 자기는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 세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고 우선은 그렇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? 그 거리가 안 이루어지면은. 그러니까 먼저 그 대출 액수를 늘리면 빚만 많이 지는데 거주 2년을 빼버리면은 집 없는 사람이 집 사기 훨씬 더 수월하죠.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전세 안고 사서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고 이런 생활 다 했죠.
양도세 증가를 피하기 위해서 5월 9일 전에 매도하려는 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려는 건 결국 공급으로 전환해 거래를 일으키고 주택가격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그러려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장만하는데 대출 막아버리고 2년 거주라는 것이 치명적인 거죠. 이게 나오면 뭐예요?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데. 노원 도봉과 같은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5월 9일 전후 단기 매매장이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. 다만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상업지는 수요가 두터운 지역인 만큼 가격 조정폭이 제한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. 또 야권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풀린다 해도 정부가 15억 규제로 대출 막아놓은 상황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겠냐고 지적합니다. 무조건 사면 무조건 가서 2년 거주하라는 것만 빼면은 그 대출보다는 그 2년 거주하는 것을 빼면은 훨씬 낫죠. 20억짜리를 그 대출을 10억을 받아버리면은 그 10억에 대한 이자가 센데 20억짜리 집을 10억을 임대를 놓는다 하면은 임대 뭐 10억에서 15억을 임대 낸다면 집 없는 사람이 그 집을 사기가 훨씬 좋겠죠. 대출 받아서 이자 안 내는 것보다 2년 거주를 하지 거주 그 방법을 좀 풀어주고 전세 안고 샀다가 어차피 그런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집 없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뭔지 집을 좀 대고 그런 사람이 또 결혼해서 30대가 많이 이번에 그랬다 하잖아요. 뭐 대출 안고 전세 안고 사놨는데 이제 이런 것을 정부에서 아예 서민들 자체 젊은 사람이 집을 사지 못하게도 2년 거주라는 것을 받고 대출도 묶어버리면은 뭐 다주택가 내놓은들 그것이 팔리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. 오늘 SBS 2026년도 2월 12일자 기사 다주택자 테러 열리자 서울 매물이 이틀 새 2,000개 늘었어요. 2,000개 늘려도 2년 거주하고 대출 규제가 난 대출보다도 2년 규제를 풀어준 것이 더 효과적이다. 나는 그렇게 봐요. 왜냐하면 지금 임대가 들어있는 것을 살 때는 2년 봐준다 하니까 많이 늘어난다잖아요. 은행 대출한 거 어쩔 수 없이 이자가 나가니까 부담스러워서 은행을 많이 늘린다 해서 그 덜컥 살 수는 없어요. 그 이자를 집을 사고 이자를 물을 만큼 그런 비용이 집 없는 사람이 만만치 않으니까 차라리 2년 그 살아야 되는 2년 살아야 돼 주거해야 되는 그런 것을 풀어주면은 일단 대출 이자 없는 전세를 안고 살 수 있겠죠.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.